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21년도 8월 2차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21년도 우리 경찰직 대비 시험으로는 마지막 시험이었고, 또 과목 개편 이전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체감 난이도 상당히 지금 높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통 과목, 영어, 국사 과목도 쉽지 않게 상당히 난이도 있게 나와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또 약간 힘들어 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과목 개편 2022년도부터 이제 과목이 개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국사를 좀 공통 과목을 좀 쉽게 내서 이 공통 과목 때문에 정말 그 힘들었던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은 마지막에 좀 쉽게 내서 모두 공통 과목 때문에 정말 꿈을 합격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남기지 않았으면 좀 쉽게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정말 끝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경찰청에 그 출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를 좀 하셨으면 싶었는데, 정말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약간 우려됐던 점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과목뿐만 아니고 법 과목도 정말 만만치 않게 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하셔야 될 2021년도 2차 경찰학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경찰학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됐고, 또 앞으로의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을 해 보겠는데, 해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이번 시험에 정말 조금 바람이었었는데 공통 과목이 조금 쉽게 나와서 그동안 공통 과목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던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은 유리하게끔 해서 최종 합격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정말 뜻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이루어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이번 시간에 우리 이제 경찰학도 출제 또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우리 출제 경향을 보면, 일단 총론은 11문항, 강론이 9문항이 출제됐습니다. 근래에 강론의 문항수가 6문항, 그리고 7문항이었던 점에 비하면 강론의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사 파트의 문항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음 연도죠. 다음 시험부터는 문항수가 40문항으로 늘어나는데, 이 40문항으로 늘어나 있는 이미 승진시험이라든지 경관부 시험에서는 40문항 중에서 수사 파트 문항수가 최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부분에 대한 이런 구성의 내용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항수가 기존 최근 한 2년 동안보다 강론의 문항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강론 전체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파트별로 외사 한 문제, 정보 한 문제, 또 우리 최근에 보안이 안보로 바뀌었잖아요. 안보 파트도 한 문제, 경비도 한 문제, 기존에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에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생활안전 파트와 수사 파트는 개별법이 많습니다. 개별법이 많기 때문에 문항수의 비중도
강론 쪽에서는 조금 더 있는 편에 속하죠. 그래서 각각 두 문제씩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경향은 자, 차후 시험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강론의 문항수는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총론의 문항수는 이번 시험은 이제 11문항이 출제됐지만 차후 시험부터는 문항수가 대폭 증가되죠. 그 대폭 증가되는 영역이 총론 부분일 것이고, 총론 파트 중에서도 경찰학의 기초 30%를 차지하는 경찰학의 기초, 또 35%를 차지하는 경찰의 행정법 파트 등의 영역이 앞으로 문항수가 더 훨씬 증가될 것으로 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총론 11문항, 강론 9문항입니다. 강론 9문항 중에서 비중 있게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생활안전 파트와 수사 파트임을 말씀드리고, 그 이외의 강론 분야는 유지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차후 시험도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 문항의 그 구성을 보시면 우리 보통 상급, 중급, 하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그 문제, 이걸 우리가 보통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하급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하급의 문항수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한두 문제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중급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공부기간이 정말 한 4개월 이내이신 분들, 기출문제 정도밖에 풀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기본 수업 듣고 뭐 기출문제 정도 정리하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체감적인 난이도가 있었다.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이 시험의 난이도는. 그래서 하급 문제보다는 중급 이상의 문제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상급 문제, 정말 기출문제 풀고도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한 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외 예상 문제까지 기타 뭐 문제풀이까지 쭉 계속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해 주어야만 풀 수 있는 이 상급 난이도 문제가 한 6문항 정도 됩니다. 6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70점 이상은 고득점이라 할 수 있고, 이번 시험 경찰학 개론 70점 이상이신 분은 분명히 조정 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많았고 편차가 클 수밖에 없죠.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하고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하고 점수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신 분은 충분히 조정 점수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고, 80점 이상이신 분들은 거의 뭐 최고 점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신 분들은 조정 점수에서 유리한 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1번 문제 어떤 영역에서 출제됐습니까? 바로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라고 하는 경찰 분류에서 출제가 됐죠. 기존의 기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기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진압경찰에서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 이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은 예방경찰 활동에 속하죠. 진압경찰 역할이 아니고 전체 지문이 아니라 전체 지문 중에 일부의 단어를 바꿔서 출제하는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급 난이도 정도? 그렇다고 해서 딱 보자마자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정말 1번 문제 항상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있죠. 문제 풀면 꼭 1번은 틀립니다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정말 1번이 또 조금은 정말 역시 1번 문제를 잘 해결하면 그 다음부터 잘 해결되는데 1번 문제에서 요 단어 하나를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앞으로도 점수를 획득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때도 꼼꼼하게 푸시고, 그리고 기본서를 정독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한국경찰에서 출제됐는데요. 그동안 한국경찰을 빛내신 우리 인물들에 관한 얘기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 자, 순서, 역사적 탄생의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 정말 오랜만에 출제된 기출 유형입니다. 경찰 윤리원장 66년이죠. 자, 소방이 이관됐다. 이 소방 업무 이관되었다라는 내용은 2021년 1차 때도 출제가 됐던 영역이죠. 75년입니다. 경찰공무원법 1969년, 경찰서비스원장 1998년이고요.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승격한 시기는 1991년이기 때문에 자,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3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본 수업 열심히 듣고 또 기출문제 정도만 잘 습득을 하셨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암기도 필요한 내용이었죠. 자, 이제 3번 경찰 임무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한국경찰 역사에서 한 문제 출제됐고 또 경찰학의 기초이론 파트에서 두 문제 출제됐는데요. 1번 문제와 바로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임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위험 방지를 주된 임무를 하는데 그 위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체적 위험뿐만 아니라 추상적 위험만 있는 경우에도 경찰 개입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 개입이 가능하다. 올바른 지문이 아니죠. 역시 3번 문제도 중급 아래 정말 하급 정도 해당하는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렇죠? 경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맞춰 주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맞춰줘야 될. 제 수업을 듣거나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3번 문제만큼은 꼭 맞추었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맞으셨죠? 자, 맞으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 혹 틀리신 분이 있다면 좀 더 꼼꼼하게 문제를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4번에 있었기 때문에 1, 2, 3, 4 읽어가시면서 4번까지 꼭 집중력 있게 읽어주셨어야 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 문항 20문항 중에 4번이 또 정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를 급하게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또 풀었다면 훨씬 더 불리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이제 문제 4번 가시면 경찰 인권보호 규칙 우리 훈령이죠. 기존에 2번 정도 기출됐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문항의 지문을 딱 봤을 때는, 물어보는 선지를 봤을 때는 크게 저항감이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 아래에 물어보는 내용은 사실 잘 물어보는 영역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각하라든지 기각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잘 파악하고 계셨다면은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 우리 초보, 초심 수험생의 경우에는 상급도 될 수 있는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상급 6개 중에서 4번 문제는 상급으로 자 경찰청 그 소속기관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각하하죠. 자 일단은 살펴보고 자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하면 기각을 하죠. 그래서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기각 사유. 자,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살피고 논할 이유도 없겠죠. 요거는 각하 사유가 해당이 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 민사상의 시효 등이 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건 뭐 다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우리 기본서뿐만 아니고 합격노트에도 자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이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29조 진정의 각하 사유가 있어요. 진정의 각하 사유. 그리고 이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35조에 가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있습니다. 37조에 진정의 기각 사유가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각 사유, 조사 중지 사유, 각하 사유를 자, 구분을 해 주시면 자, 추후 시험에서도 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인권보호 규칙 함께 풀어보셨고 5번 문제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인데 역시 우리 시험 뭐 한 5번 이상 출제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기본서 자, 합격 노트 내용 중에 우리 정정보도 청구는 고의 과실과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죠. 자, 그래서 4번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 모두 동일합니다. 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자,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정답이고 역시 4번까지 읽어 내려가시면서 흐트러짐 없는 집중력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또 변별력도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중급 정도 난이도라고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언론 중재 경찰 관리론 우리가 이제 경찰 행정학 파트라고 불리우는 영역에서는 이번 시험 세 문항이 출제가 됐죠. 딱 적정한 문항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문항.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관리론 파트, 행정학 파트의 영역이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아서 제가 시험 전체 총평을 쓸 때 참 아쉽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었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이 관리론, 행정학 파트에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인권보호 규칙, 그리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또 한 가지는 10번 문제였죠. 난이도 정말 상급의 내용이었었는데요. 제한 구역의 장소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까지 세 문항이 출제됩니다. 자, 이제 문제 6번 청탁금지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자, 부르고 있습니다. 약칭 청탁금지법의 내용이죠. 자, 누군가
누군가 뭔가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자 돌려주겠다, 지체 없이 거절합니다 또는 돌려주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자 그 내용을 상관에게 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구두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구두로 하고 나서 추후에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 외에 외부 강의 등등에 관한 내용들은 자주 보는 지문들이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 서면 또는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소속 상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상급이라고 보기에는 좀 범위가 중급 이상의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제 해설 부분 여기 수수금지 금품 신고와 처리인데요. 서면으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문제 7번. 자, 문제 7번은 조직법 문제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 일명 약칭 경찰법이고 세칭 국자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법제처에서는 이 법을 줄여서 경찰법이라고 부르고 많은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약자로 줄여가지고 국자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제도가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기출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안 됐었죠. 1차 시험 때는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2차 시험에는 위원회 아닌 국가수사본부장이 한 번은 출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어요. 적절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옳은 질문 찾기 때문에요. 틀린 질문 3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조금의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옳은 질문을 찾아줘야 되고 또 정답이 4번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은근 살짝 정말 변별력 높이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통 과목인 정말 영어와 국사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힘과 그리고 노력과 시간을 쏟고 또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까지 정말 그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온 힘을 다 기울여 가지고 문제 푸는데 집중하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날씨까지 안 좋아가지고 거의 전국 대부분의 그 지역이 비가 또 많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 갈 때 정말 비까지 내리고 시험 보는 그 시간에도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비 좀 그쳐라,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험 보는데 정말 그 빗소리 때문에 또 신경 쓰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조금 악조건 속에서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목표를 이뤄서 그 합격의 기쁨과 그 희열 있잖아요. 그 금메달 따신 분들 막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따라서 이 7번 문제에서는 여기 틀린 부분들 있죠. 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중임할 수 있다를 없다로. 자, 여기 국가경찰 사무 총괄하시는 분은 경찰청장님이고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수사 사무를 총괄하신 분입니다. 수사 사무를 총괄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 탄핵 소추할 수 있다.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도 탄핵 소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는 뭐 상급 정도로 보내기는 어렵죠. 7번까지 풀었는데 지금 상급이라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5문제가 남아서 뒤쪽에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만만치 않는 정말 역대급 뭐 난이도까지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정말 역대급에 비슷할 정도의 난이도라고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공통과목의 난이도, 그날의 시험장의 날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경찰학도 정말 수고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8번 경직법. 경직법 정말 반가운 법이죠. 경찰 공무원법. 경직법은 뒤에 나옵니다. 경찰 공무원법 신분법이죠. 그래서 조직법인 국자법, 신분법인 경찰 공무원법인데 이 국가공무원법상 여기 임용의 결격 사유가 2021년도에 개정됐죠. 그 결격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거의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이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서 제외됐다는 겁니다. 다만 경찰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서는 제외되지 않고 여전히 임용의 결격 사유로 유효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 안 되지만 경찰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피한정 후견인 2020년도 개정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 후견인이 이제는 제외돼서 피한정 후견인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본소도 합격 루트도 다 수정해 드리면서 함께 같이 정리했던 내용이죠. 개정사항 몰랐으면 정말 상급 난이도였을 텐데 제가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상급으로 보내진 않겠습니다. 그냥 중급 정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정사항이었고 개정사항 정리 안 하신 분들은 8번 정도 8번 문제 상당히 고전하셨을 것이다. 자, 이제 9번 문제 징계 문제인데 또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 급하고 시간 부족해 죽겠는데 적절한 걸 또 물어보고 있어요. 출제하신 분들 정말 참 좋으신 성격이라고 우리가 말을 드리고 싶은데 자, 보겠습니다. 1. 중징계. 정직까지죠. 그래서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경징계가 아니고. 자, 징계 심의 대상자는 증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가 보통 증인 신청하면 판사가 그 채택 여부를 되게 결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의결로서,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서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정직 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죠. 자, 우리 역시 답이 또 4번에 있습니다. 4번이 정말 답이 많습니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징계위원회 종류와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있는 그 위원회 종류는 제가 수업 시간마다 요건 법에 있습니다. 징계령에 있는 위원회 종류는 이렇습니다라고 항상 구분해서 적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혼동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맞고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상급으로 보내진 않겠습니다. 한 중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급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는 상급으로도 보낼 수 있는데 그래도 저와 함께
처음부터 수업 계속 해주신 분들은 그렇게 상급으로 보낼 난이도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그 뭡니까? 요 해설 부분에 제가 여기 징계위원회 의결이란 부분, 징계령 제13조에 있는 내용이죠. 경찰 공무원 징계령 제13조에 있는 지문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난이도 상급에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세부 규칙. 자, 제한구역. 자, 여기 제한구역 있잖아요. 자,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시험 전 마무리 특강 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귀찮아하지 말고 제가 암기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정법령 1탄, 2탄, 3탄에서 3탄에 제가 넣어 가지고 저희 마무리 2차 대비 마무리 강의 때 제가 해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잘 안 나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안 나왔던 부분인데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학습뿐만 아니라 합격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찰서에 출근하셔서도 제한구역인지 아니면 통제구역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기본 수업할 때는 기본 수업 그 녹화할 때는 그 교실 문에다가 그림까지 그려드려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분필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긴 곳이 통제구역입니다. 자, 최근에는 또 파란색으로 딱 그리면서 자, 이렇게 파란 표지 붙은 곳이 제한구역입니다 라고 구분까지 시켜드린 내용 중 하나인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까지 꼭 챙겨가도록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개수 고르는 문제이고 평소에 잘 학습을 하지 않으셨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상급으로 보냈고 상급 중에서도 이 10번 문제는 제가 정확히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콕 집어가지고 적중시킨 문제라고 100% 확신하기 때문에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맞추셨을 겁니다. 그래서 상급인데 적중해서 맞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점수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업 듣고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춰서 조정해서 유리해서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에 딱 부합했던 문제가 이 10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는 과목 변경 이후에 경찰학계로는 이제 최고 득점, 고득점을 향한 전략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나침판의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정말 이 과목은 최고 득점을 목표로 화이팅하는 과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제한 정보 보안 기록. 제가 정보 그 기록이란 말 나오면 통제 구역이고 통신이란 단어가 두 개 있는데 둘 다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정보 기록실은 통제 구역이고 통신실은 제한 구역입니다. 라고까지 정말 수업뿐만 아니고 마무리 강의에서까지 주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출제가 돼서 저도 정말 놀랬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여러분에게 연락 주시면서 가장 첫마디로 해주셨던 내용이
제한구역, 통제구역 구분하는 문제 출제됐단 말이었거든요. 네, 정말 이 10번 문제는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기출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경직법. 정말 반가운 법이죠. 보호조치. 자,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틀린 걸 또 3개 찾는, 또 시간 잡아먹는, 자, 그런 문제인데요. 3번이 옳은 지문이고, 자, 우리가 보호조치의 경우 여기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병원이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에 처벌이 되는데 경직법이 아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 관서로 즉시 인계하는 게 아니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인계를 해야 됩니다. 관서 아닙니다. 의료기관입니다. 자, 임시영치에 관한 옳은 지문이고, 미아 병자 부상자는 거절할 경우에 보호 조치할 수 없는 임의보호 대상자입니다. 자, 11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중급과 하급 사이 하상, 중하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범죄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인데 범죄 원인론이죠.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견제 이론 하면 비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좋은 자아 때문에 비행이 발생하지 않는다. 견제 이론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보면 갑자기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기반된다. 고전주의 하면 우리가 범죄 억제 이론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내용도 전체적으로 다 억제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회 해체론, 차별적 강화 이론, 빈장 이론 모두 옳은 지문이고 기출됐던 영역들 또 교재 표시해 놓고 추후 시험 대비해 주셔야 되겠죠. 자, 범죄 원인까지 살폈고 13번에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인데요. 이 13번은 일단 난이도 상급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제가 번호 적은 문제만 또 틀리신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라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자, 제가 딱 전문가이기 때문에 시험의 전문가, 이 과목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 이 법을 우리가 평소에 지문으로 많이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개수도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보기 옳고 옳고 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을 OX 형식으로 또 바르게 연결하면 이게 속어법을 통해서라도 조금씩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개수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외안을 포함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유사성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자, 니은번 알선은 맞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중독되어 그 매매를 한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성매매는 일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기출 지문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중요 용어 정리들이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개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박스형은 아무래도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3개였습니다. 이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학법인데 적절하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그리고 임시조치의 종류를 구분하는 건 평소에 많이 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문제 2번 지문에서는 지금 응급조치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응급조치 종류 중에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이 접근금지, 격리와 접근금지는 긴급 임시조치나 또는 임시조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응급조치 내용이 아니죠. 정답 2번이고 여기 72시간 이후에 48시간 연장할 수 있는 개정자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2021년 개정사항이죠. 그래서 최근에 정말 그 개정됐던 내용들도 일부 많이 반영된 변별력이 있는 꽤 수준 있는 기출문제의 구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학법이 끝나고 나면 선거경비인데요. 정말 그 최근에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도 얼마 남지 않고 최근 뭐 각종 뉴스, 신문, 매스컴에서 선거 관련된 뭐 이렇게 후보들 간의 경쟁과 관련된 분위기들이 이루어져서 선거 경비 문제가 좀 이슈화돼서 나온 것 같아요. 선거 쪽은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죠. 사실 상당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출제된 선거 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비 파트에서 최근 대선 후보들의 경쟁과 관련된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이슈와 맞물려서 선거 경비, 우리 또 학생이 최근에 대선 후보 이런 경쟁과 관련해서 선거 경비 나오지 않겠어요? 라고 중간에 또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역시 여러분이 느끼듯이 출제하신 분도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걸 문제로 내는 경향이 이 과목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거 경비와 관련해서 또 적절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인데요. 2번 대통령 후보자는 의로입니다. 가포 아닙니다. 자,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소 과거에는 합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선관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의 경우. 그리고 요청을 받았을 때 경찰관의 경우 무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 1번이고 역시 틀린 걸 3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이 걸리고 자, 그리고 15번 파트에 나왔기 때문에요. 중급 난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급 난이도 3개 정도 더 남았는데 끝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학을 마지막 그 5과목 중에 순서를 마지막에 풀었던 분들이라면 더 다른 분에 비해서 더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도로교통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박스이기 때문에 16번, 17번, 18번까지 이렇게 해서 총 6문제 정도 상급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고 이 6문제를 맞추신 분은 분명히 조정해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여러분이 충분히 잘 접근을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도로교통법 용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용어 나오고 정말 2021년에 가장 그 도로교통법의 이슈 중에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지문도 함께 출제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자동차란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자동차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포함이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자동차 등이라고 부르잖아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는 포함이 안 됩니다. 자동차 등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자, 니은번 맞습니다. 우리 그 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가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은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와 관련 있고 우리 그 개인형 이동장치 있잖아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탈 수 없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그 부모는 과태료 1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장구를 착용할 경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는 올바른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자전거는 가능해요. 여기 자전거가 들어가야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가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건 기역, 리을, 두 가지가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형 문제 16번 풀어보셨고, 그 다음 또 페이지를 넘기시면 여러분이 장수가 경찰에 총 3페이지로 돼 있었거든요. 1페이지, 2페이지, 마지막 그 3페이지에서 17, 18, 19, 20 4문제가 출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6번 문제 박스형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시험지를 넘겼는데 또 박스형을 만나시면서 상당히 부담감, 정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난이도 있는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 정말 문제 내용은 좋은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집시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거 다 맞아요. 이거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시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조마조마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리을번 지문에 가시면 이 확성기 그 사용 제한하고 관련해 가지고 확성기 소음은 모든 집회 시위, 신고된 집회, 미신고 집회, 옥내 집회, 옥외 집회 다 측정이 돼요. 확성기 소음은 다 측정이 돼요. 집회와 시위는 다 돼요. 신고된 집회, 미신고 집회, 옥내 집회, 옥외 집회. 그런데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1인 시위는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1인 시위 자체가 집시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성기 소음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번 지문만 올바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번 개수 고르는 문제로서 박스형 문제, 난이도 있는 상급 문제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로 가시면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우리가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1번 지문 같은 경우 3년이 지나서 보호를 신청한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기출 지문이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재외 공관장에게 보호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호 신청을 받은 재외 공관장은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4번 지문이 올바르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그 임시 보호 조치라는 말이 나와요. 임시적으로 그 보호 조치를 누가 담당하냐면 국정원이 합니다. 임시 보호 그 시설에서의 탈북자 보호를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국정원이 담당을 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장은 보호 신청자에 대하여 보호를 신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호를 결정할 때까지 오늘 보호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보호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 사이에 보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일시적인 신변 안전 조치 등을 위해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한 후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 법 관련해서 여기 7조 사항의 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이 문제 포인트는 보호 신청을 하고 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임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임시 보호 조치를 누가 한다?
바로 국가정보원장이 한다라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여기를 경찰청장으로 바꿔가지고 4번이 자, 올바르지 않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조금은 생소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여기 상급으로 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수사준칙 2021년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자, 새롭게 완전 개정된 새롭게 만들어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인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걸 되게 줄여서 수사 준칙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수사 준칙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에서도 두 문제가 출제된 영역입니다. 형사소송법이에요. 같은 시험 보는 여러분 시험지 있죠? 자, 제가 확인했는데 이 수사준칙에서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경찰학에서도 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준칙이 있는데 형사법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죠? 이러한 내용들 점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사소송법에서 이미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라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충분히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자,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수사 파트 영역에서 아동 학대 범죄하고 이 수사 준칙 관련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고 앞으로 이 수사 파트와 관련해서는 준칙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영역들이 출제가 안 된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수사 준칙이라든지 기타 수사 규칙도 있죠. 수사 준칙뿐만 아니라 수사 규칙까지도 충분히 학습을 해서 시험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수업 때 정리를 해드리고 자, 10일이 아니라 7일이죠.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건 예외죠. 사경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지 검사에 직접 보안 수사하는 걸 예외로 봅니다. 예외로. 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있죠. 그래서 여기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라면 재수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49조 수사 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의 결정,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 대상과 범위, 재수사 요청의 절차 등에 관한 영역에서 수사 준칙이 자, 출제가 됐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자, 외사경찰 파트 외사 자, 그리고 우리가 보안, 이 보안이란 단어가 최근에 안보경찰로 바뀌었죠. 정보경찰, 경비경찰, 교통경찰 파트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됐음을 알 수 있고 이런 그 출제 문항수의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사 파트 앞으로 문항수 중요합니다. 생활안전 파트도 개별법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범죄학 이론뿐만 아니라 각종 개별법 그리고 순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강제 퇴거 대상인지 아닌지 개수 고르는 문제는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또 시간만 있었으면 정말 맞추고도 충분했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세금 납부하지 아니한 자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국세 관세는 5천만 원, 지방세 3천만 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출국 정지죠. 외국인이니까 출국 정지, 기업번은 출국 정지고 구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사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서 석방된 사람은 강제 퇴거이기 때문에 구류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이 강제 퇴거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두 가지가
적절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답 1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2차 과목 개편 전 마지막 문제 정말 공통 과목 좀 쉽게 냈으면 싶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전체적인 분위기와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가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래도 환경에 굴복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끝까지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겨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겨내시기 바라고 목표한 바 꼭 이루어셔가지고 우리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는 금메달, 합격의 금메달을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 길에 합격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항상 건강 챙기시고 힘내시고 화이팅 해내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자,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남은 일정 정말 젖먹던 입까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까지 남은 일정 꼭 잘 해내시고 또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욱 힘내시고 활기차게 밝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